안녕하세요. 황미화입니다. 네, 오늘도 영상 남겨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어제 있은 피파리 41회 블랙스완 후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밤에도 나눴고요. 일주일 내내 좀 어제 들은 그 강의를 가지고 영상을 남겨보라고 하셔서 오늘도 좀 남겨보려고 합니다. 어제는 비선형적 어, 비선형적 결과 였나? 네. 아무튼 그런 어떤 합리적이지 않은 이제 그런 것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블랙스완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 인생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까 싶을 정도로 아주 희귀한 것들을 말하고, 또 이전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통계학자들이나 뭐 그런 학자들이 그런 것들을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제 아이스랑 대표님께서 본인의 예로, 그러니까 자기가 이 어, 그 블랙스완이 자기한테도 일어났다라고 하면서 그 경험을 말해주는 건데요. 그것은 부정적인 블랙스완이었던 거죠. 예,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바로 마라톤 이야기였었어요. 1년 전에 마라톤을 이제 참가하려고 이제 등록을 했는데, 알스간 대표님께서 옛날에 20대는 그 마라톤을 한 경험이 있었고, 그때는 5km를 했었대요. 그리고 5km도 자기가 쉽게 한 것이 아니고 악으로 깡으로 완주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10년이 흐른 지금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 운동을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20대 때는 그래도 이 운전을 하고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발로 뛰고 하면서 이 신체적인 어떤 기능들을 사용을 하면서 일상생활을 했었고, 지금 현재는 어디를 이동할 때 차로 운전을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체적인 기능이 그때와 지금하고는 정말 갭이 큰 상태인 거죠. 그런데 그때 그 경험을 가지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5km도 아닌 10km.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악으로 깡으로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어떤 확신과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 5km 정도를 뛰었을 때 굉장히 힘들었어 가지고 좀 쉬었다가 다시 뛰기를 시작했대요. 그러다가 한 7km쯤 돼가지고 쓰러진 거죠. 그래서 그 쓰러지면서 이 뇌의 기능 상태가, 이 뇌는 좀 어떤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는 각성 상태로 유지가 되는 거래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면 남북 그 경계선을 지키고 있는 군사들은 항상 적이 쳐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심리 때문에 이 뇌의 기능이 항상 각성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이 알산 대표님께서 그 마라톤을 하고 쓰러지고 나서 후유증이, 그 뇌의 기능이 각성 상태로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 3일을 퇴원을 하고 나서도 2, 3일을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1년 전이었는데
이제 1년 뒤에 또다시 그런 각성 상태가 온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영상을 많이 찾아봤고 수면 관련해서 많이 찾아봤는데 그 문제의 그 원인은 과호흡이라고 자기가 판단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이 차기 때문에 계속 산소를 들이마시다 보니까 이산화탄소가 부족을 했던 그런 상태가 된 거래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시스템이잖아요. 이 시스템이 망가지면 모든 것이 셧다운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알선한 대표님께서 하신 말씀이 주요로 하시고 싶은 얘기가 무엇이었었냐면, 알선한 대표님께서 그래도 현명하고 똑똑하고 통찰력이 있었고 그 블랙스완과 안티프레질이라고 하는 책이 굉장히 두껍거든요. 이만큼 거의 완전 벽돌 수준으로 두꺼운데, 이런 책을 한 번 읽은 것도 아니고 여러 번을, 그것도 탐독을 하다시피 깊숙이 거의 몇십 그 10권 정도를 사가지고 그것을 몇 번이고 읽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 책만 읽은 것이 아니고 다른 좋은 책들, 뭐 원칙이라던가 원식, 뭐 역행자, 뭐 이런 다방면의 책들, 거기에다가 물리학 책까지 모두 다 읽은 사람이거든요. 근데도 그런 자기가 인식하고 자기가 배웠던 그런 어떤 지식과 인지했던 부분들을 그 마라톤을 하는 그 상황에다가 끌어다 쓰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렇게 자기도 어찌 보면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자기도 이런 어떤 블랙스완, 그러니까 부정적인 블랙스완 노출이 되었었고, 그게 어떤 합리적인 것이 아니고 비선형적으로 자기한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얘기가, 인생은 그렇게 합리적이지가 않고 내가 이 미래의 그런 삶이 어떻게 말하면 정해진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어떤 비선형적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그런 비선형적인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를 하라는 얘기인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콜드콜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비선형적인 구조 안에 상승세를 탄다고 하면 어찌 보면 긍정적인 블랙스완이 또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어제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면서 이것을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본인의 사례를 또 들어가면서 본인 자신도 이렇게 시스템이 망가질 정도로 당했다. 그리고 그 당할 때의 그 상태에서는 자기가 그동안 축적했던 것들이, 자기가 축적했던 그 지식들과 그 인지했던 부분들을 갖다서 가져다가 쓰지를 못하는 그런 어떤 상태였었다. 자기도 놓쳤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항상 그 하강 국면을 얘기를 하셨고, 또 콜드콜 유튜브를 하면서 그런 또 옵션 얘기를 하면서 그런 비선형적인 그런 어떤 상황, 그리고
내가 손해는 적게 보면서 이득은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옵션의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긴 했지만 또 내가 이것을 이렇게 안다고 해서 이게 진짜 내가 안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또 있다는 그런 어떤 생각도 해야 된다고 하는 것도 알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진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지금 표현은 하고 있지만 이것이 정말로 내가 진짜로 알고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요 정도까지는 제가 인지를 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또 영상을 남겨봅니다. 네, 오늘도 여기까지입니다.